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2월 21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찬란한 토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중에는 아무래도 저도 장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복귀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테스트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내용 등을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무료로 모두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제가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토마토 시스템과 폴라리스 오피스 추가 수익 나면서 들어오신 분들 모두 좋은 수익 안겨 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은 지금 영상 상단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영상 설명란과 그리고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무료로 모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혹시 놓치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좀 장중에 이런 제 시선을 좀 함께 하면서 투자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다 열려 있으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네,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대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 못다한 얘기들까지도 한번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찬란한 토크의 종목인 온코크로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크로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신규 상장주고요. 어떤 쪽으로 테마가 일단 분류가 되어 있느냐? 의료 AI입니다. 의료 AI. 의료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신규 상장주인 만큼 장중 변동성이 매우 강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신규 상장 패턴 관련해서는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꾸준히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옆에 있는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온코크로스가 의료 AI라는 거는 알겠어. 그러면 이 의료 AI 온코크로스 최근에 의료 AI 관련해서 방향성 좋잖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온코크로스를 비롯해서 의료 AI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저는 매우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그런데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게 상당히 좀 고심을 깊게 하는 부분이죠. 제가 왜 의료 AI를 지금 다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냐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록3를 공개했죠. 그록3를 공개한 시점에 AI 성능 측면에서 상당히 뭐 챗GPT도 뛰어넘을 정도로 성능 측면에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AI 중에서는 단연 1등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이전에 AI가 환자를 진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즉, 의료 AI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런 내용이, 유사 내용이 어디서 나왔었나요? 바로 최근에 진행되었던 샘 올트먼의 방안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죠. 샘 올트먼이 방안하면서 이제 의료도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장의 시선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의료 AI를 챗GPT에 결합시킬 방향 역시도 언급이 되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된 바 있죠.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샘 올트먼이 의료 AI를 챗GPT에 결합시킨다? 그럼 챗GPT를 뛰어넘는 성능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록3 그리고 머스크가 의료 AI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 머스크 역시도 샘 올트먼과 마찬가지로 의료 AI를 챗GPT에 결합하는 방식처럼 그록3에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차후 모멘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모멘텀만큼은 정말 의료 AI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이제 좀 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이게 좀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관점 정도 되겠다. 뭐 세 가지 관점이라고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미국 증시, 미국 증시의 위치, 미국 증시의 위치 플러스 우리나라 증시, 우리 증시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 증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상장 패턴,
상장 패턴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글자가 이상해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는 보실 수 있죠. 네, 3번 마지막으로는 AI 관련주들의 반응입니다. 관련주들의 업종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으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먼저 일단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위치 관련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박스에 가둬져 있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그리고 이 구간마다 뭐 AI 버블론이라던가 아니면 딥시크라던가 관세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이런 게 내용이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왔는데 롱가마 상태 들어오면서 바로바로 이 반발 매수세가 또 나오면서 구간을 잡아주는, 하지만 이 구간 상단을 신고가로 뚫기에는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박스권 구간이 12월부터 좀 다소 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그래도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미 선물 반응도 그렇고 어쨌든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견인 주체 자체가 AI와 그리고 반도체 포지션이 좀 깊잖아요. 특히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이끌어오는 모습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잠시 후 체크드리겠지만 팔란티어, 어쨌든 국방부 예산의 삭감 가능성, 팔란티어의 매출이 거의 다 정부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급락 포지션을 고려한 미선물의 약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깊게 형성되면서 네, 테크주들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 위치 자체가 다소 좀 찝찝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 위치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나라는 코스피, 어쨌든 나스닥의 영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많이 영향이 생기고 그 영향은 또 코스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체크를 좀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도 봐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위치는 어떤가라고 한다면 코스피도 박스예요. 박스. 지금 코스피는 물론 미국 증시는 고점을 뚫기 위한 박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증시는 뭐 아직 코로나 그 이전 자리도 회복 못했죠. 어쨌든 2024년 7월 10일에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이 구간을 활황기까지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회복권을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잡히고 있는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일 어떻게 마감될지가 중요하지만 하필 장기 추세가 맞물리는 자리에서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만약 미국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일식하면서 오늘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 밑으로 하회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좀 급격하게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완만하게 시장을 끌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밑에 조정 구간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위치로만 본다면 우리나라도 일단 박스에 가둬져 있는 위치고 나스닥 역시도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부분에서 이거를 돌파해 줄 만한 모멘텀이 테크주 측면에서 나와줬으면 좋을 건데 어쨌든 팔란티어의 이런 국방 예산 삭감에 따른 매출 부진 우려에 따른 이런 테크주들, 특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일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팔란티어 차트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팔란티어 위치를 본다면 지난 엔비디아 역시도 뭐 이런 유사 흐름이 나왔던 적이 있죠. 그때는 뭐 제가 아직 추세 구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단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단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지금 구간 길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상당히 커요. 그리고 지금 애프터마켓, 데이마켓에서 지금 마이너스 5%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5%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만약 박스권이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기술적 반등으로 바로 잡아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박스권 상단이 인식된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기 21선 바로 체크하러 내려가겠죠. 근데 이 21선이 만약에 박스권 흐름에 따라서 박스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미국 증시가. 근데 이제 여기 상단을 체크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박스가.
상단을 체크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잡고 돌파해 주거나 자리를 지지만 해줘도 괜찮은데 괜히 밀린다라고 하면 하방까지 괴리가 있잖아요. 이 하방까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괴리를 메우는 구간 사이에 이 21선을 뚫고 내려가 버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간이 완전히 떠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락 포지션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물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지금 61선에 맞물려서 추세 반등이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중기 이평선이 61선까지도 여유를 두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될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박스권 흐름에 따라서 정말 여기까지 내려오는 시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21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박스권을 뚫어줄 것인가 아니면 밀릴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해도 굳이 그렇게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끝으로 뭐 신규 상장 패턴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건 원크 코스니까. 자, 일단 시간에서 좀 잡히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한 4% 정도 잡히고 있는데, 보면은 한 14,260원 정도, 뭐 저 정도 흐름이면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자, 14,260원 정도? 요 흐름이거든요. 지금 이 흐름이 어디냐면, 또 이 위치가 때 마침 제가 목표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신규 상장 패턴에서 말씀드렸던 위치예요. 그리고 저항이 계속해서 걸리는 자리죠.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 갭으로 밟고 출발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단 뭐 여기까지 16,100원까지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위치 자체만 보면 신규 상장 패턴상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밑으로 있죠.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한 고가에서 시가까지 하면은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접근하기는 뭐 하방으로 마이너스 10% 손절가 잡고 신규 상장 패턴 특성상 이런 탄력성을 노린다라고 하면 아무리 봐도 모멘텀도 나쁘지 않고 미국 증시도 어쨌든 박스 돌파를 잡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부분인데 박스권을 막고 만약 조정이 나와버린다 이러면 상당히 대응이 좀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본다라는 게 어디까지 지켜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시가가 형성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구간 최소한 15,000원 뚫어주는지 일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까지 제 생각에는 제 추정에는 뭐 윗꼬리를 맞고 뭐 조정을 잡고 한 이 정도에서 뭐 강하더라도 좀 봉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흐름도 유지가 되는지 근데 이 유지되는 흐름도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떤 두 가지 관점이에요? 미국 증시가 강한 시점에서 이 패턴이 확인이 되는지 이게 아니라면 미국 증시가 약한 시점에서 이 패턴이 확인이 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로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구간을 내일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도 어쨌든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고려한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고려한 일단 윗꼬리 가능성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저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고 그 흐름에 맞춰서 테크주들이 일괄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온코크로스도 수급은 좋지만 어쨌든 윗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항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릴 흐름 감안해서 정말 접근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서 뭐 손절가 10% 정도 잡고 윗구간 노려봐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오르더라도 한번 보내주고 그냥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지금 이게 뭐 평소랑 다르게 이런저런 의견을 좀 주저리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패턴 나왔다고 다 들어가면 좋지만 패턴 나왔다고 그게 다 정답이 아니잖아요. 패턴도 결국에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자체는 일단은 미국 증시도 박스권, 우리 증시도 박스권, 그리고 내일 미국 옵션 만기에 따른 저항 가능성, 그리고 팔란티어의 급락,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좀 부담, 테크주들의 부담 이런 걸 생각하면 일단 요거는 시초가에 정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하루 흘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찬란한 토크 시간, 온코크로스에 대해서 얘기 드려 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좌측에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내일 또 지켜봐야 되는 뷰 부분이 많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락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걸 체크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장중에는 아무래도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드리지 못하는 만큼, 혹시나 이런 내용이나 뷰를 좀 공유받고 싶다, 의견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도 없고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 주 마무리하는 날인데 내일도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